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마음이 아프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피곤하다는 느낌. 자식들과 연락할 때마다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고 오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그런 순간들 말이죠. 60대가 되면 이상하게도 사람이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젊었을 땐 사람이 많을수록 좋았는데 이제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싫어진 걸까? 내가 이기적으로 변한 걸까?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얻게 된 지혜일 수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운 겨울날 서로 체온을 나누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진다. 그리고 다시 추워지면 또 가까이 다가가고 또 찔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적당한 거리다. 오늘은 바로 이 적당한 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관계에 대해 냉정하리만큼 날카로운 관찰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때론 차갑게 느껴지지만 우리 60대가 겪는 인간관계의 피로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욕망하는 존재로 봤습니다. 여기서 욕망이라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내 생각이 옳다고 증명하고 싶고, 누군가를 내 방식대로 변화시키고 싶은 그 모든 마음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만족은 순간일 뿐 곧 새로운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관계에서 왜 문제가 될까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기대하게 됩니다. 자식이라면 이 나이가 되도록 키웠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친구라면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내 입장도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속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이 기대가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기대는 곧 욕망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깨끗이 치워놓습니다. 손주들 올 생각에 장난감도 사다 놓고 자식들이 좋아하던 반찬도 정성껏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들이 오면 어떤가요? 와서 밥 먹고 잠깐 앉아 있다가 엄마 아빠 우리 일찍 가봐야 해요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준비했는데 좀 더 있다 가지. 하지만 말은 못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바쁜데 와서 얼굴 보여드린 것도 효도지. 보세요. 누가 나쁜 사람인가요? 아무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의 입장이 다를 뿐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욕망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 두 욕망이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각자의 의지는 자신만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것이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붙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다시 멀어지면 또 춥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깨닫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요.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람들과 가까워지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적당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이 거리 유지가 더 필요해질까요?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금방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한 번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오래갑니다.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젊었을 때는 남들에게 맞춰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 가까워진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대가 큽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남인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가족, 배우자, 오랜 친구에게는 기대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입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배신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꿈은 다 접었습니다. 나중에 애들 다 크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뭐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컸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바쁩니다. 전화해도 통화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명절에도 잠깐 왔다가 금방 갑니다.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합니다. 아니,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배신감마저 듭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았나? 하는 허무함까지 몰려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욕망과 자식의 욕망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실망이 클수록 고통도 크다. 그러므로 고통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대를 낮추는 것이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식에게 큰 기대를 하면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칠 때마다 서운해집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말투가 바뀝니다. 너는 왜 맨날 그러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은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불편하니까 연락이 더 줄어듭니다.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대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도 바쁘지. 연락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자식이 전화했을 때 더 기쁩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왔으니까요. 같은 원리가 부부관계에도 적용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가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단점들이 이제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폭력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의 의지를 부정하고 내 의지를 강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60대가 되면 이미 인격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 있고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심리적 거리입니다.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하고 내 영역을 지키는 것.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만나기가 불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20대 때 친구였던 이유와 60대 때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성공했고 어떤 친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면 대화가 불편해집니다. 결국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옛날 이야기. 안전한 주제만 골라서 이야기합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허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은 동질성에서 비롯된다. 동질성이 사라지면 우정도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는 멀어지도록 두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대신 진짜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10명의 불편한 친구보다 1명의 편안한 친구가 낫습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정확히 무엇이 좋아질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덜 흔들립니다. 매일 붙어 있으면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거리가 있으면 상대방의 일상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 쓸 일도 줄어듭니다.
둘째, 갈등이 줄어듭니다. 갈등은 대부분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마주치면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하지만 거리가 있으면 사소한 것들이 쌓일 시간이 없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매일 보면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거리가 생기면 그리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는 아름다움을 만든다. 너무 가까이서 보면 흠집만 보이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보면 전체의 조화가 보인다. 넷째,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깁니다. 60대가 되면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거리를 두면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위대함의 표시다. 범인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즐긴다. 처음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다섯째,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거리를 두면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부모님이 내 삶을 존중해 주시는구나 하고 느끼면서 오히려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된다. 여섯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내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한 것이 바로 이 평온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평온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에서 온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적 거리 두기 연습. 감정적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전화해서 이번 주말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즉각 반응하면 또 저번 주에도 안 왔잖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감정적 거리를 두면 일단 숨을 한번 들이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섭섭하구나. 하지만 아이도 바쁘겠지. 그리고 나서 대답합니다. 그래, 알았어. 괜찮으니까 너희들 일정대로 해.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욕망, 감정, 반응을 자동적으로 따르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감정이 솟아오를 때 일단 10을 세어보세요. 천천히. 그 사이에 심호흡을 3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감정을 지금 표현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를 생각해 봅니다. 둘째, 기대치를 낮추는 방법.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면 기대를 현실에 맞춰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기대를 낮춘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면 실망이 줄어들고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셋째, 연락과 모임에서 경계선 설정하기. 명확하지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친구가 자주 전화를 합니다. 이제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씨, 나는 당신을 아끼지만 요즘 좀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확하지만 부드럽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내 평온을 위해서입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기 싫은 모임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모임에 자주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됩니다. 넷째, 지나친 배려와 희생 줄이기. 평생 배려하고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60대가 되면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식사 메뉴를 정할 때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만드세요.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었어. TV 채널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볼게요 하고 리모컨을 잡으세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다섯째, 소수관계 중심으로 전환하기. 쇼펜하우어는 소수의 깊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60대가 되면 이제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핸드폰 연락처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중에서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사람, 만나면 오히려 피곤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연락을 정리하세요. 대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 편안한 가족 멤버 몇 명. 이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관계로 생각하세요.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시간에는 오롯이 나 자신과 시간을 보내세요.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는 인간을 냉정하게 봤습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고 그 욕망은 끝이 없고 욕망이 충돌하면 고통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도 제시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고통도 줄어든다고.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든다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60대가 되면 이제 이것을 실천할 때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평생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면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평생을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했다면 이제는 소수의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이 답입니다.